여러분 반가워요. 저 최불암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거나 혹은 마음 한구석이 시린 날들이 있지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밥 한 끼 나누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된 맛이자 멋이라고들 하지요. 저 역시 평생을 한국인의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전국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든이 넘는 세월을 살고 보니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며 베푸는 것이 정답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특히 50살, 60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더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라. 이 말이 그저 인색한 노인의 잔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고 웃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단순히 잠자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쌓이고 업계에 머물며 조상의 복덕이 깃드는 성소와도 같았지요. 우리가 가운자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집안만의 고유한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그래 빌려가라며 건넨 물건 하나가 사실은 그 집안의 복맥을 끊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물건이야 다시 사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묻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깊이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어떤 물건에는 그 사람의 손때뿐만 아니라 혼이 깃든다는 것을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우리 집의 기운의 기둥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사시다 말년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었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 선생, 내가 사람 좋은 척하느라 내 안방 문턱까지 낮췄던 게 화근이었네. 내 집안의 온기를 남에게 다 퍼주다 보니 정작 내 자식들 먹일 솥단지에 온기가 식어버린 걸 몰랐어. 여러분, 보풀이라는 거는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정성껏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서 조금씩 새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는 분명 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내 집안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행하는 친절은 배꼽이 아니라 방종이며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물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품격과 자식들에게 물려줄 보이지 않는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집은 갈수록 평안해지고 어떤 집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허덕이는지 그 비밀이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나가는 이 세 가지 물건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 당신의 복덕을 지키는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 무엇입니까?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입니까? 아니지요. 밥은 곧 생명이고 정이며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음식을 해먹는 솥과 불의 기운을 담은 물건들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불씨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지요. 요즘 세상에 무슨 불씨냐 하시겠지만은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가정의 생산력과 경제적 안정을 뜻합니다. 솥단지, 냄비 혹은 밥솥 이런 것들은 그 집안 식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빌려준다? 그것은 내 가족의 먹을 복을 남의 입으로 고스란히 옮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집은 대대로 큰 부자로 살았는데 할머니 말씀이 우리 집은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쌀 씻는 바가지나 솥은 절대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왜냐고 여쭤보니 솥바닥에 붙은 그 집안의 제복차의 부이 남의 집으로 흘러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냄비나 솥을 빌리러 온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음식을 해먹을 형편이 안 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안쓰러운 마음에 빌려줄 수 있지요. 하지만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내 집에 넉넉하고 따뜻한 기운이 담긴 물건이 결핍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면 그 물건이 돌아올 때는 빌려간 사람의 부족한 기운과 고단한 에너지를 묻혀오게 됩니다. 특히 50살이 넘으면 가온이 꺾이지 않게 잘 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쓰던 밥솥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도구를 내어주는 행위는 내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담는 그릇을 흔드는 일입니다. 요즘은 캠핑이다 뭐다 해서 집안의 식기들을 쉽게 주고받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만큼은 나와 내 가족만의 것으로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불을 상징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터나 가스버너 같은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은 번창을 의미합니다. 내 집에 불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내 집에 번영하는 기운을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자꾸 이런 사소한 것들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새 것을 하나 사서 선물로 주었으면 좋지 내가 쓰던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색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내 집 안방에 온기를 만드는 도구들이 남의 손에 들려 대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당신의 복도 후대에도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웃음꽃 피우게 해주는 그 소중한 도구들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집의 곳간을 채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서운 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아차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알고 지키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내어주지 말아야 할 사람의 혼이 깃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그저 얼굴을 단장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유리판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통로이자 집안에 들어오는 잡기를 막고 복을 반사하는 신령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안방에 두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거울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이 내 집 안방 거울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기운이나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내 거울을 깊게 들여다보고 간다면 그 거울에는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그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거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몸에 직접 걸치는 옷이나 장신구, 특히 손때가 묻은 빗이나 안경 같은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중고거래가 활발해져서 내가 입던 옷을 쉽게 남에게 주거나 팔기도 하지요. 물론 자원을 아끼는 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중년의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체취뿐만 아니라 운이 스며듭니다. 내가 한창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플 때 입었던 옷을 남에게 주면 그것은 나의 고단함을 나누어 주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운이 좋을 때 입었던 옷을 남에게 빌려주면 내 소중한 행운의 기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격이지요. 한국의 옛 어른들이 남의 옷을 함부로 빌려 입지도 말고 내 옷을
함부로 내주지도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50살 이후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기운이 넘치니 남의 탁한 기운을 받아도 금방 털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미세한 에너지의 교란이 건강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탐내며 빌려달라고 할 때 이건 내 손때가 너무 묻어서 줄 수가 없네 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쉽고 그것이 배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운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빛이 담긴 거울과 내 몸을 보호해주는 의복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남에게 옷이며 가방이며 다 퍼주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겼었지요. 제가 그분께 방 안의 거울부터 닦고 당신 몸을 감싸는 것들부터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을 지키라는 뜻이었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눈동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가 맑게 빛나려면 당신의 공간과 물건들을 남의 기운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세 번째 물건, 가문의 내력과 정신이 담긴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왔군요. 앞서 말씀드린 솥단지나 거울이 일상의 기운을 담는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문의 내력이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품, 가풍이 담긴 서적 혹은 집안의 신념이 서린 특별한 장식품들이 포함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안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물건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비록 값비싼 금은보화가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조상님의 덕과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마음이 약해서 혹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런 귀한 것들을 덥석 빌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전시만 하고 돌려줄게, 공부 좀 하고 돌려줄게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 집안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잠시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뿌리가 뽑히는 순간 나무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내력이 담긴 물건을 남의 손에 맡기는 행위는 우리 집안의 정신적 지주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그런 물건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집안의 어른 대접이 사라지고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잡아주고 있던 가문의 기강과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런 물건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만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인데 그 역사의 증거물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남들은 그것을 보고 참 귀한 거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 그 물건에 담긴 기운을 시기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동품처럼 여기며 빌려달라는 이들이 많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조상의 숨결이 닿은 물건은 그 집안의 사람들과 기운이 맞닿아 있을 때만 보풀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남의 집으로 가면 그저 차가운 물건이 되거나 오히려 그 집의 기운과 충돌하여 빌려간 사람에게도 빌려준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극 무대에서 평생을 보내며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최불암이라는 본연의 이름을 지켜준 것은 결국 내 집안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거절하기 미안해서 집안에 가보나 소중한 유품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대해서
그 복의 맥을 끊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인 셈이지요. 또한 여러분의 비법이나 지혜가 담긴 기록들도 함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가계부나 일기 혹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처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쳐 얻어낸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보석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참 깐깐하시네라고요. 그러면 웃으며 대답하십시오. 이건 내 목숨보다 귀한 거라 내 몸의 일부와 같아서 떼어줄 수가 없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 물건을 탐내어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 곁에 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솥과 불, 거울과 의복, 그리고 가문의 내력이 담긴 물건들,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삼각대와 같습니다. 이것들을 단단히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내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군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서글프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 선생,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야 하나? 그저 다 퍼주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닌가? 라고 묻는 분도 계시겠지요.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국 공수래, 공수거, 공소라이, 공소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법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을 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집안의 온기를 지키고 내 영혼의 거울을 닦고 가문의 내력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50살이 넘고 60이 되면 이제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깊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고 소중한 물건을 쉽게 빌려달라며 나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항아리가 가득 차서 넘칠 때 그 넘치는 물로 목마른 이를 축여주는 것이 참된 배템입니다. 내 항아리 바닥을 긁어서 남에게 주는 것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남의 기운이 묻어있는 물건이 있다면 정리하고 내가 소홀히 대했던 우리 집만의 보물들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낡은 솥단지를 정성껏 닦고 거울 앞에 먼지를 털어내며 속삭여 보세요. 그동안 우리 식구들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 집의 복덕을 잘 지켜다오라고 말입니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주인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니라 막이 내린 뒤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지우는 고요한 시간과 같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대단한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내 집의 따뜻한 온기, 나를 믿어주는 가족의 눈빛, 그리고 내가 소중히 지켜온 작은 물건들의 깃든 추억들입니다. 이것들이 모여 당신의 후더허더이 되고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당신의 복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당신이 일궈온 그 작은 집과 물건들은 당신의 성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남은 생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갈무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군요. 이제 그만 집안의 등불을 끄고 당신만의 소중한 공간에서 깊고 안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